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 들어 마지막 토경마일인 27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막주 경마예요. 5월과는 다르게 6월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참 반갑다. 사실 비가 오면요, 경마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경주 외적인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경주 유추에 있어서 머리가 좀 복잡한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비가 좀 와줘야 돼요.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오늘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뭐라고 할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 자, 6월 막주 경마입니다. 27일 토경마, 28일 일요경마. 이번 주는 YTN배 대상경주까지 시행이 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토경마 12개 경주, 일요경마 10개 경주, 집중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좀 마련됐습니다. 월말 경마라고 하면은 뭔가 좀 설레임이 있죠. 사실 월말 경마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 더구나 3주차로 시행됐던 지난주 경마에서 다양한 배당들이 상당히 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월말 경마에 대한 기대치, 어떤 그 설레임, 이런 게 조금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의 사이즈가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출마표가 뜨고 나서 그 당주에 출주하는 마필들의 좀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는 중급 정도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편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각군의 능력마들이 많이 출주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말 경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본다거나 좀 복잡하게 본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마필의 능력에 반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달이 4주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월 경마에 비해서는 상금이 좀 쫄리는 마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각 마방에 특히나 이제 좀 돈이 좀 필요한 마방들이 있잖아요. 상금이 좀 필요한 마방들 쪽에서 승부가 좀 세게 나오는 마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사전 인기도 면에서 어느 정도는 뜨고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월말 경마라는 설레임 속에 좀 막가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난주하고는 좀 더 다른 평가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3주차 경마에서 분위기는 한번 세게 바꿔놨습니다. 해서 이번 주 경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이제 5월 막주부터 시작했던 지우개 막권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때리는 막권, 날려 막권, 이 두 가지 막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 속에 6월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토경마일인 27일 토경마. 자, 7월 경마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6월 경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주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코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경마일인 27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출주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번에 일경주 출마표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말이 3번마 영아마리랑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수가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던 마필인데, 또 박시천이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독한 복귀를 통해서 차기 기수 교체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었는데 기수가 또 안 바뀌었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상태에서 주로가 충분히 습기를 머금은 상태고 이번 주 역시도 비가 지금 오고 있고 내일도 역시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로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선마들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전개를 가지고 있는 마필보다는 기왕이면 앞에서 움직임을 가진 마필들에게 힘이 좀 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눈에 띄는 마필이 내치게이트의 2번마 다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2014년도 11월 달에 입사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11월 달에 입사를 해서 바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시간적인 턴을 두고 나서 4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5월 달에 2전째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전째 들어오는 마필인데 그러면서 이 마필은 외부 휴양만 한 3번을 갔다 온 마필이에요. 바로 직전 경주 5월에도 경주가 끝난 이후에 26일부터 바로 외부 휴양이 들어가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번마 다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를 통해서 느리지 않다.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를 통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청캐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확실히 데뷔전보다는 이전째가 조금 더 나았고요. 데뷔전과 이전째에 비해서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완성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3번마 영화마르기랑이 마필 자체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수가 믿음직하지 못하고 4번마 마왕 같은 경우는 기수는 믿음직한데 중요한 거는 마필의 조교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올라오는 그게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유지하는 상태에서 세영이의 연속 기승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배팅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딘가 좀 느낌이 좀 그렇고요. 외곽의 12번마 진명깃발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결국 최외곽 게이트라는 점 1200m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저는 2번마 다운이 어쨌든 간에 직전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마필이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를 통해서 뭔가 좀 달라진 경주력이 기대가 될 정도의 조교 성과를 눈으로 확인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1경주 2번마 다운 기왕이면 저는 1000m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000m 빡빡한 편성보다는 1200m 이런 편성이 이런 조건 자체가 좀 더 평가를 세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마 다운 이게 6월의 막주경마 토경마의 시작점을 알리는 마필이다 관심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경주 2번마 다운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조하는 마필 레이스고요. 일단 가장 큰 관심만은 5번마 3명 여신이에요. 최고 인기 마필이면서 최고 관심 마필이고 과연 기수가 바뀐 상태에서 자기 능력을 다 뽑아줄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기수 교체가 나오면서 변화는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더구나 이게 월요일날 발주를 하면서 끊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가 그려지더라고요. 사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이마필이 인기도만큼의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좀 강하게 몰지 못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데뷔전에 입상을 하고 나서 마방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기승을 했던 송지철 기수가 마필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과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1번 게이트를 들고 나왔는데
뭐 상당히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 능력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뚜껑을 막상 까버렸을 때 보였던 경주력은 다 좀 못 미쳤던. 그러니까 이런 류의 마필들은 뭐냐면은 말 좀 세게 몰아야 돼요. 특히나 이게 순말이 아니라 앞말이기 때문에 마필을 어떤 뭐 다지고 내가 선입을 서갖고 뭐 이렇게 뭐 좀 여유롭게 가기보다는 단거리에서만큼은 마필을 세게 모는 게 좋아요. 단거리에서 마필을 제어를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타버리면은 성장이라는 것에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5번마 세명여신의 이번에 기수교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더욱이 이번에 사실 세명여신이 오히려 보면은 데뷔전 때보다 마필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냥 제철이를 태워도 별정이다 보니까 감량을 받고 더 탈 수는 있겠지만 마방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입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두 번의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준우승보다는 우승에 대한 욕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5번마 세명여신 같은 경우는 세영이가 아마 발주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세게 탈 거고요.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진 마필이고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편성이죠. 최근 두 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싸워왔던 상대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5번마 세명여신 같은 경우는 당일의 인기도를 이번에만큼은 크게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세명여신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1번마 금빛들판이 나오는 쪽쪽 가능성에 엇비슷한 인기도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좀 가서지는 마필이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역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최선은 다 하겠죠. 결국 10마인 3번마 베스트 로켓의 현장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대가리는 5번마를 놓고 하는 게 맞다. 결국 후차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경주인데 저는 10마 쪽이 조금 더 욕심이 좀 생기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노림수예요. 14마리의 풀게이트 꽉 차서 축조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5군 편성치고는 굉장히 상위 레벨의 경주예요. 최외곽 게이트의 14번마 백산. 이번 경주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마필이고요. 데뷔전, 이전, 연타를 치고 나서 잠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이었는데 복귀전에서도 사실은 복귀전이 조금 아쉬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400이라는 거리를 이기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복귀전에서 1400이라는 거. 더욱이 당시에 승군전에서 편성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봤을 때는 당시의 결과물이 물론 아쉬움은 남았지만 충분히 차기를 기대할 정도의 경지력을 눈으로 확인시켜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13번마 싱그러운 봄 같은 경우는 승군전의 1400m 최외곽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14번마 백산이 조금 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더욱이 이번에 14번마 백산의 조교시 모습은 의미가 있다. 이번 주에 사실 그 조교 때 월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14번마 백산이었어요. 해서 저는 단거리에서 물론 뭐 1200이라는 거리에서 14번 게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그래요. 손대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14번마 백산이 충분히 이겨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14번마 백산. 비가 오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행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마필이 버티는 쪽에서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의 14번마 백산의 끈질김이죠.
끈적끈적한 경주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바로 그 중심에 14번마 백사를 두고 자신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6군의 경주. 제가 그 3경주의 백산을 말씀드릴 때 이번 주에 월말이다 보니까 조교장에서 어느 정도 흔적을 남겼던 마필들이 좀 있다, 눈에 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중에 한 마리가 9번마 클린업 시드예요. 이 클린업 시드 같은 경우는 마체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되거든요. 경주의 빠르기, 게이트의 조건, 거리, 편성의 강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레이스도 자신 있게 놓고 하는 그런 류의 마필은 아닙니다. 결국 조건을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9번마 클린업 시드 사실 이 마필이 3전째 입상을 거두고 나서 3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국 약점은 마체 같아요. 마체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만큼은 좀 다르죠. 다른 평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마필이고요. 해서 이번 주 4경주 단거리 1000m 경주에서 9번마 클린업 시드가 주중 조교장에서 그 흔적은요 충분히 배팅에 대한 근거가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주 4경주 9번마 클린업 시드 아마 이게 최고 인기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이유는 결과로서 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 9번마 클린업 시드 인정하죠? 이번에는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이 마필이 승곤한 이후에는 또 고민을 하는 마필인데 여기서만큼은 고민을 싹 걷어내고 한번 믿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1000m 금산 5군의 경주가 되겠고요. 편성 약하지 않습니다. 자, 승분전을 준비 중인 마필도 있고요. 기존의 강자들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만큼은 제가 굉장히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세게 가지고 갑니다. 1번마 비오바람. 이번 주는 제가 예상치 못하게 작은 마필들을 많이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제가 그 작은 마필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마체가 작은 마필들은 동체가 작아요. 동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말을 앞에서 보는 게 옆으로 봤을 때 그 몸이죠, 몸. 여기 등 쪽 요쪽 있잖아요. 요거 등. 그러니까 머리 부분 빼고 후지 쪽 빼고 또 가운데. 동체가 너무 긴 말도 좋지가 않은데 작은 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체가 작게 되면은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 동체가 작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남들이 2발, 3발 뛸 때 이런 마필들은 1발, 2발밖에 못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동체가 작은 마필들은 잔바리들이 많습니다. 발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소모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필들의 대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약점이 뭐냐면은 발을 뻗지를 못해요. 동체가 작으니까. 근데 이 비오바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외라고 보는 게 뻗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 마필이요 이렇게까지 헤맬 수 있었던 마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그 11월, 12월 넘어오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쭉 빠져버렸어요.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뽑아내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씩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굉장히 길게 끌어내면서 지구력도 보완을 했고 무엇보다도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단거리의 1번 게이트.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마필을 지난번에 이겼던 마필이 미스코리아입니다. 지금 같은 레이스에 출주하는. 근데 저는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요. 비오바람이 진짜 맘먹고 제대로 탔잖아요.
미스코리아 정도는 내가 봤을 때 2마 신 정도는 충분히 이겼던 경주였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기원이가 생각이 많았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의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생각이 필요 없어. 이거는 내 측에서 대가리 딱 박아놓고 그냥 쏘는 경주거든요. 물론 외곽 게이트의 미스코리아라든가 뭐 엄지강호도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스토리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비오바람이 내 측에서 선행 추하이면서 좋고 내 측에서 그 자리 꼭 잡고 가도 충분히 직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비오바람 이거 놓고 두 번째 승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림수를 갖겠습니다. 1번마 비오바람을 놓고 자신있게 두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경주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경주입니다. 자, 일단 5번마 카튼 프린스가 결국은 이제 외산마에 이제 던졌어요. 국산마에서 승부가 덜 됐죠. 승부를 몇 번 갔다가 덜 되다 보니까 이제 외산마에 출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욕심을 내고 탈마필입니다. 2번마 라이언스타. 이 마필 역시도 지난번에 외산마에 던졌다가 사실은 이 마필이 못 뛰었다는 표현보다 상대마가 의외로 꽤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대마들의 선전에 걸리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인데 능력이죠, 이 마필은. 자, 이번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마필의 조교시 모습은 신경은 충분히 썼다. 충분히 썼다. 이 마필의 최고의 단점은 그겁니다. 그 앞이 이렇게 뻗어 나올 때 좀 부드럽지 못해. 보통 앞다리가 뻗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건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앞다리가 뻐정다리식으로 뻗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뭐냐면은 역시나 이런 마필들도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활치 못한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보통 이런 주법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번에 2번마 라이언스타 같은 경우는 51kg. 더구나 이번 경주 출조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위협적이다 할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2번마 라이언스타가 내치권에서 가질 수 있는 움직임. 물론 이 마필이 초반에 게이트가 열려서 뭐 앞에서 그 쏘고 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복잡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이 라이언스타가 입상을 했을 때 완사이드하게 선행만을 가지고 고집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면서 56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 51kg의 2번 게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인기마겠지만 저는 충분히 욕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결국 카튼 프린스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나온 마필이고 히든 캡틴 같은 경우는 으르니가 두 번을 조져서 진 거예요. 조져진 겁니다. 조져지고서 56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듀스 인티콘 같은 신마 같은 경우는 신마 능력검사 때 모습을 보면 사이즈는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 같은 경우 청해 말하는 거. 듣고 가기 전에 모른다는 거. 그렇다고 봤을 때는 2번마 라이언스타가 굉장히 액면이 드러난다 라고 봤을 때 2번마 라이언스타에 대한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 경주라 보고 이번 제 6경주 인기마지만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좋고요. 그 조건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고 가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2번마 라이언스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출전 두수가 많지 않고요.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우열이 확실히 드러나요. 당일날 이제 바닥이 6번마 볼트샤인과 7번마 대왕신입니다. 이 6번마 볼트샤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800, 1900 이렇게 그러니까 중장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법과 약간의 좀 코드레도 갖고 있고 좀 그런데 이번에 이 마필이 조교를 강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어요. 강해도 오랜만에 강도가 늘기는 했는데 강해의 컨디션이 베스트다 아니다를 문제가 아니라 볼트 샤인이 이번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분전인데 편성도 잘 찾아 들어간 상태에서 직전 경주보다 더 상승 요인이 조교 때 있다는 얘기죠. 7번마 대왕신 55. 근데 저는 이거 지난번에 뛰고 나서 복귀를 통해서 그런 건 잡았어요. 이 정도 지금의 빨이면은 국사군에서는 거리가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1400 이하에서는 웬만큼 중급 이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로 완성이 있다. 예전에 대왕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강했던 마필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싹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선행, 선입. 그러니까 전개에 대한 자유로움이 먼저 제1로 떠오르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필이 기승자에게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고 경주가 쌓이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냐? 드림온, 브레파로스, 화창한날, 90충광, 타키온. 이거 지금 다 나온 말들이에요. 5세, 4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제 7경주가 저배당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 7 막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배당을 크게 보는 경주 아니다. 6, 7 막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경주로 이번 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굉장한 치열함이 경주인데 굉장한 치열함이 보이는 경주입니다. 한 놈만 팹니다. 이번 제 8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인데 딱 한 놈만 조집니다. 딱 한 놈만 조집니다. 바로 그 마필은 13번마 금호 빅토리아. 자, 이 마필은 제가 4월 19일 경주가 끝나고 나서 오로라 독감 복귀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목해야 된다. 주시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왔어? 1800에 나왔어요. 1800에 나왔을 때 제가 사이클링 히트 강하게 믿고 금호 빅토리아 한 방에 때렸어요. 물론 그 이전의 레이스하고는 다른 전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레이스를 뛰고 나서 또 복귀를 또 했어요. 뭘 복귀했냐? 걸음이 다 올라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동체가 그렇게 긴 마필이 아니라 리듬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조시발은 올라와 있는데 결국 거리다. 1400이다. 근데 기가 막히게 1400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마방의 이적 이후에 첫 번째 경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다른 쪽으로 왜 이 마필이 이적을 했을까? 그리고 이적을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6월 6일 날 이적을 하고 나서 지금 한 달간의 충분한 휴식기를 갖고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13번마 금호 빅토리아는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제가 좀 다양한 배당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14번 배트레코드와 1번마 쿨터치가 이빨이빨이 나올 건데 저는 두 마필 다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전개와 습성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제 8경주 좀 다양한 배당을 좀 노리고 가려고요. 이번 제 8경주 13번마 금호 빅토리아를 놓고 좀 다양한 배당 쪽에서 다양함을 가지고 공략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당일날 최고 인기 마필은 3번마 골드웨이브고요. 당일날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 많은 5번마 아르고 챔프입니다. 과연 아르고 챔프가 13주 만에 나오는데 믿을 수 있냐? 3월달에 1700m 개바닥 한번 치고 나서
4월 달에 22조 4구 한번 세게 나서 마바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13주 만에 출주하고 있는데 이마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조기량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5월부터 조교를 시작해갖고 지금 2달 가까이 조교를 했는데 상혁이가 계속 원래 상혁이의 거의 뭐 자가용 같은 마필이거든요. 계속 조교를 했고 경주를 앞두고 2주간의 그 실조교에서는 관리사하고 둘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그리고 복귀전을 1200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3번마 골드웨이브가 더 상승을 했냐? 상승이 없어요.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57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 5번마 아르고 챔프가 이번에 조교 때 그런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떤 느낌. 이거는 충분히 물론 아르고 챔프가 예전에 한참 좋을 때 앞에를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노림수가 있다. 노림수가 있는 편성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상대마로 지목되는 57의 골든웨이브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5kg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단거리에서. 장거리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거리에서 아르고 챔프가 느린 마필이 아니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충분히 공백기를 무시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과연 이 마필이 공백기가 있는데 믿을 수 있냐? 저는 믿을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 드릴게요. 물론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재 체중 변화라든가 어떤 컨디션을 좀 봐야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체중이 좀 불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보진 못하죠. 근데 육안으로 조기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500kg 정도까지는 보이더라고요. 체중은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체중은 좀 늘어났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체중이 늘어났어도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자. 물론 뭐 현장 갔는데 막 2, 30kg 불고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한 490, 한 3kg, 4kg 요 정도쯤에서 마필이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켜주면 충분히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의 경주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이 5번마 가람산성은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5번마 가람산성이 사실은 이번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조교를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이런 느낌의 알들이 있는데 가람산성의 조교는 어떤 느낌이냐면 2군에 가도 된다라고 그럴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람산성의 마필을 보면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니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헤맬까? 사실은 마방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작년 9월 달에 뛰고 나서 거의 통으로 8개월을 놀다가 들어온 말이거든요. 물론 직전에 57이 무거웠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무거웠어도요 그렇게 지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수가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거든요. 아 말은 너할 고민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5월 31일 경주가 제가 메인 승부였어요. 시티레이서 놓고 메인 승부였는데 인기마주 딱 하나 뺐어요. 농본 혜택. 그때 때렸던 마필이 더블 럭키. 근데 결국은 농본 혜택이 선쳐서 들어오면서 적중 못 시켰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당시에 가람산성이 이렇게 개바닥을 쳤던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5번마 가람산성은 정말 좋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가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제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주구장창 함께했던 마필 6번마 왕대가 드디어 1군 올라왔습니다.
야, 근데 편성을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왔어요. 이 레이스는요, 1군 편성 중에서요, 최고 핫발이. 1군에 이런 편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최고의 핫발이 경주. 와, 어떻게 이런 편성이 있어? 1군에서. 이 정도로 핫발이 경주이기 때문에, 아, 거기다가 54. 한 번 더 가는 거죠. 내친거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 계속 물었단 말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부러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부러진 다음부터 이제 고민 들어가는 거지, 이런 마필들은 부러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마필이다. 그래서 1군까지도 6번마 왕대는 의심치 않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1400m로 시행되는 2등급의 경주입니다. 작년 11월 30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11월 30일 6경주였나? 제가 1400m를 메인 승부로 들어갔어요. 단승식 66배당짜리, 그러니까 인기도 꼴찌짜리를 놓고 메인 승부를 했는데, 때렸던 막권이 90배였고 다치기 막권이 500배였는데, 진짜 다 왔다 했는데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겼죠. 바로 그 말이 뭐냐면 스토미트였습니다. 스토미트. 저는 그 2번마 스토미트를 못 지웁니다. 근데 단순히 못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번은 더 세게 빨고 싶다. 스토미트 작년 11월 달에 때렸던 마필이 박태동 기수가 기승했던 12번마 You know I want. 이게 90점 딱 90배당. 그리고 당시에 1착으로 왔던 마필이 마하나임이었는데, 마하나임이 배당마였는데 573배.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목창과 코차를 줬어요. 목창과 코차를 줬습니다. 그냥 손을 놓기에는 마필이 지금 계속 또 좋아져요. 오히려 그때만큼의 강한 느낌이 있는 마필이 2번마 스톰 히트입니다. 여기서 손을 놓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많이 아쉬워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2번마 스톰 히트 놓고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좀 배당을 좀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째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바로 2번마 스톰 히트 놓고 마지막 승부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리겠다. 2번마 스톰 히트를 놓고 마지막 승부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들어가자. 로그의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준비한 모든 경주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6월에 막주입니다. 7월 경마 또 힘차게 달리기 위해선 6월 경마가 중요하겠죠. 특히나 마무리가 6월 막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욕심 이상을 채워드리겠습니다. 1경주 편하게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